그날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에서 내 사무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던 오후였다. 나는 창가에 서서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건 우리 집의 소유권 이전 서류였다. 내 이름, 김지은으로 적힌 그 서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열쇠였다. 33살의 나는 이제 IT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로서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어린 시절부터 쌓인 상처가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그 상처가 오늘 마침내 폭발할 순간이었다. 내 어머니는 내가 6살 때 떠났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옷장 속 옷들이 사라지고 아버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아버지, 김민호 씨는 일에 빠져 살았고 나는 혼자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자랐다. 그러다 연희 아줌마가 나타났다. 그녀는 완벽해 보였다. 단정한 머리, 항상 미소 짓는 얼굴, 부드러운 목소리. 아버지는 그녀와 6개월 만에 결혼했다. 나는 그 결혼식에서 불편한 한복을 입고 서 있었고 그녀의 딸 수민이 나보다 2살 어린 아이가 꽃잎을 뿌리며 웃는 걸 지켜봤다. 우리 이제 행복한 가족이 될 거야. 연희 아줌마가 내 눈높이로 쭈그려 앉아 속삭였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숨막힐 듯했다. 수민이처럼 동생이 생겨서 좋겠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건 시작이었다. 변화는 서서히 왔다. 내 그림이 냉장고에서 사라지고 수민의 낙서가 대신 붙었다. 내 방, 어머니가 동화책을 읽어주던 창가 자리가 있던 그 방이 수민의 것이 됐다. 수민이가 장난감이 많아서 더 큰 방이 필요해 나는 다락방으로 쫓겨났다. 천장이 낮아서 매일 아침 머리를 부딪혔다. 가족 사진에서도 나는 점점 밀려났다. 가장자리로, 그러다 아예 사라졌다. 12살이 되니 김민호 씨에게 딸이 둘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지은이는 그냥 사춘기라 그래 이웃들에게 연희 아줌마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나는 어려운 아이가 아니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아이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화는 나를 피해 흘러갔다. 수민이 B학점을 받아오면 케이크가 나왔다. 내가 전 과목 A를 받고 수능 만점을 받았을 때는 연희 아줌마가 말했다. 자만하지 마. 머리 좋다고 해서 미모나 매력이 없으면 소용없어. 아버지는 자신의 세계에 살았다. 늦게 들어와 연희 아줌마의 뺨에 키스하고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를 볼 때는 죄책감이 스치고 곧 신문으로 시선을 피했다. 나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 도시락 싸기, 빨래하기, 학교 서류 작성. 학용품 돈이 필요해 수학과외를 시작했다. 진로 상담에서 대학 계획을 물을 때 집에서 말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장학금 합격 통지가 화요일에 왔다. 전액 지원, 기숙사, 책값까지. 화장실에 숨어서 수건으로 소리를 죽이며 울었다. 그건 탈출 티켓이었다. 대학 붙었어요. 저녁 식사에서 말했다. 수민이 코웃음 쳤다. 그런 대학은 진짜 대학 아니야? 서울대예요. 전액 장학금.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연희 아줌마의 포크가 공중에 멈췄다. 아버지가 마침내 나를 똑바로 봤다. 잘 됐구나, 지은아. 그 애칭이 녹슬어 있었다. 기대하지 마, 민호 씨. 연희 아줌마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이런 거 언제든 취소될 수 있어? 지은아, 대학이 내게 맞을까? 다들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졸업 2주 후 여름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오니 내 짐이 현관에 쌓여 있었다. 연희 아줌마가 문 앞에 서 있고 수민이 뒤에서 희죽거렸다. 너 이제 18살이잖아. 그녀가 손톱을 보며 말했다. 독립할 때 됐어. 그게 내가 원하던 거지. 아버지의 차가 주차돼 있었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낡은 현대차에 짐을 싣고 떠났다.
백미러로 수민이 내 다락방을 재는 게 보였다. 새 가구를 어디 둘지 계획하겠지?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오래전에 다 썼다. 대신 핸들을 꽉 쥐고 약속했다. 나는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 거야. 그들의 거절이 무의미해질 만큼. 10년 그게 내가 떠난 시간이었다. 그 10년 동안 차에서 잠자던 18살 소녀가 서울에 빠르게 성장하는 테크 기업 CFO가 됐다. 내 아파트는 높은 층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창이 있었다. 내 차는 벤츠였고 은행 잔고는 연희 아줌마가 셀 수 없을 만큼 컸다.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추석에도 설에도 수민의 약혼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와도 그 관계는 수민의 관심만큼 짧게 끝났지만 나는 마음에 높은 벽을 쌓았다.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나조차 잊을 만큼. 그러다 모든 걸 바꾼 화요일이 왔다. 김지은 씨,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예약 없지만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화면에 분기 보고서가 흐려졌다. 들어오시라고 해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아버지의 유령 같았다. 검고 풍성하던 머리는 희고 듬성듬성했다. 넓은 어깨는 굽었고 비싼 정장은 15kg 빠진 몸에 헐거웠다. 하지만 내가 물려받은 그 녹색 눈은 여전했다. 죄책감과 사랑 같은 게 섞인 눈이지으나 그는 내 이름을 기도처럼 불렀다. 민호 씨,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는 움찔했지만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무릎이 손이 떨렸다. 잘 지내고 있구나. 당신 덕분은 아니에요. 그럴 만해 그는 사무실을 둘러봤다. 상패, 졸업장,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가족 사진은 없었다. 더 나쁜 말도 들어야 해.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속삭였다. 췌장암이야. 사기 그 말은 나를 때리는 듯 했지만 표정을 유지했다. 약점 보이면 지는 협상이었다. 유감이에요. 의사들이 6개월, 운 좋으면 8개월 줬어. 그는 웃었지만 유리 깨지는 소리 같았다. 운 좋다니. 나한테 어울리는 말 아니지? 왜 여기 계세요? 도와줘. 그 말이 그를 아프게 하는 듯 했다. 나 때문이 아니야. 연희와 수민을 위해 나를 버린 가족. 너는 항상 똑똑했지, 지은아. 나 나쁜 아버지였어. 인정해. 연희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 탓 안 할게. 내가 겁쟁이였어. 쉬운 길 선택했지? 딸 보호 대신 평화 지키기. 용서 원하세요? 임종 화해. 아니,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너를 고용하고 싶어.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고용요. 우리 집 2번 모기지 걸었어. 나쁜 투자. 수민 대학 대출. 신용카드. 빚에 잠겼어. 은행이 압류 위협하고 있어? 내가 죽으면 그들 갈 데 없어. 그들 문제죠. 집은 60년 우리 가족 거야. 할아버지가 전쟁 후 손으로 지었어. 너 거기서 태어났어. 어머니와 내가 병원에서 데려와 노란 벽방에 누였지. 추억이 나를 때렸다. 오래된 나무 냄새, 매끄러운 난간, 3번째 계단 삐그덕 소리. 구체적으로 뭘 원하세요? 사줘. 돈 있잖아. 빚만큼 팔게. 시장가보다 훨씬 싸게. 내가 간 후에 그들 좀 살게 해줘. 나를 쫓아낸 집을 사서 쫓아낸 사람들이 살게 하라고요? 알아. 어떻게 들릴지.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하지만 그 집, 그게 내가 남길 전부야. 연희는 일한 적 없어. 수미는 28살인데 아직 자신 찾고 있어. 없이 살면 아무것도 못해.
생각 좀 해봤어야죠. 제발 그 말이 내 안에 뭔가를 깨뜨렸다. 무적 같던 아버지가 구걸했다. 나 때문 아니야. 집 때문이야. 개발자들이 콘도 짓기 위해 부수지 않게 나는 그를 봤다. 나를 그렇게 실패하게 한 죽어가는 남자. 벽이 금가기 시작했다. 그를 위해, 연이나 수민을 위해 아니지만 그 집을 위해. 할머니가 파이 만드는 법 가르쳐준 부엌. 도망치듯 올랐던 큰 떡갈나무. 어머니가 노래 부르며 재워주던 창가 자리. 생각해볼게요. 그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다. 그게 전부야. 변호사 정보 여기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놓았다. 그리고 지은아, 매주 일요일 6시 저녁. 내가 올 수 있어. 그가 떠난 후 나는 비싼 의자에 앉아 몇 년 만에 울었다. 그를 위해 아니야. 일은 가족 위해 아니지만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믿던 소녀를 위해. 3일 후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계약은 목요일에 끝났다. 깔끔하고 효율적, 내 사업 스타일처럼. 아버지의 변호사, 불안한 박 변호사가 우리를 번갈아 봤다. 가격은 3억 원, 아버지 빚만큼, 시장가보다 2억 아래. 현금 지불. 이건 매우 이례적이에요. 박 변호사가 세 번째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현재 거주자들 머물게 원하세요? 완벽히 이해해요. 나는 첫 승진 후 산 몽블랑 펜으로 서명했다. 구두 합의로 머물게. 임대 없음. 그냥 가족 도움.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소유권 서류 서명했다. 끝나니 나는 마포구의 그 집 주인이었다. 고마워. 그는 속삭였다. 당신 위해 아니에요? 알아. 그는 미소 지으려 했다. 일요일 올래. 나는 오랜 낯선 아버지 얼굴을 봤다. 보조. 그 일요일 집 박차에서 20분 앉아 있었다. 앞마당 목련 나무가 거대하게 자라 집을 지키는 팔처럼. 현관 그네가 바람에 삐그덕 체인이 녹슬었다. 내 집 문을 두드렸다. 두드렸다. 수민이 문 열었다. 눈이 커졌다. 28살 그녀는 어머니 닮아 날카로운 미인, 비웃음이 야, 너구나. 안녕, 수민아. 그녀가 마지못해 비켰다. 현관 냄새는 같았다. 레몬 세정제와 연희 아줌마의 달콤한 가드니아 향수. 벽사진 새로웠고 나는 없었다. 식당에 있어 수민이 코트 안 받으며 말했다. 그들은 앉아 있었다. 아버지 상석. 연희 오른쪽. 왼쪽 빈 의자. 어머니 의자. 연희는 악마와 거래한 듯 그대로였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의 움직임을 쫓았다. 지은아, 내 이름을 불편한 병처럼 불렀다. 민호가 올 거라고 했네? 내가 초대했어. 아버지가 단호히 말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 맞서는 소리였다. 연희 표정으로 봐. 그녀도 처음일 터. 저녁은 로스트 치킨과 채소. 20년 일요일 메뉴. 상대적 침묵 속 먹었다. 수민이 최근 일 불평으로 끊겼다. 매니저가 무리하게 출근 기대한다고. 연희가 내 외모에 수동 공격. 그런 단정한 헤어스타일, 지은아. 남자들은 부드러운 걸 좋아해. 나는 내 식당에서 할머니 도자기 먹으며 아무 말 안 했다. 저녁 후 연희와 수민이 테이블 치울 때 연희가 치우고 수민이 핸드폰 하며 아버지가 거실로 불렀다. 보여줄 게 있어. 그는 서재로 이끌었다. 어린 시절 거의 못 들어간 방, 책상 위에 본 적 없는 사진. 내 대학 졸업식. 카메라 모르고 기쁨과 성취로 빛난 얼굴. 어떻게? 누굴 고용했어? 그는 민망해했다. 환영 안 받을 거 알았지만 봐야 했어. 발리딕토리안이었지? 수마 쿰라우데 자동 수정. 알아. 그는 폴더 꺼냈다. 안엔 신문 기사,
회사 웹사이트 프린트, 서울 비즈니스 저널 40언더 40사진. 추적하셨어요. 겁쟁이지만 무정하지 않아 그는 폴더 닫았다. 집 일 알아. 박 변호사가 말 안 했지만 바보 아니야? 살지 않을 집에 현금 주고 사지 않지. 그 가격에. 압류시킬 수도 있었는데. 사업 결정일 뿐이에요. 아니야, 그는 눈 맞췄다. 내 성격이야. 내가 보호하고 아껴야 할 아이였어. 우리 때문에, 아니 우리에도 불구하고 된 사람, 부엌에서 수민 불평과 연이 달래는 소리. 20년 춤 가봐야겠어요. 다음 주 올래 아니라고 할 수 있었지만 죽어가는 남자를 내 집에서 보고 고개 끄덕였다. 같은 시간 떠나며 저녁을 미팅처럼 했다는 걸 깨달았다. 관찰, 분석, 정보 수집. 연희와 수미는 발밑 땅이 변한 줄 몰랐다. 내 집에 앉아 내 테이블에서 먹고 나를 불청객 취급. 지금은 환상 유지하게. 최고 복수는 차갑게 10년 그들이 나 잊을 때 배운 있네. 세 번째 일요일 저녁에 냄새를 느꼈다. 희미한 소변 냄새, 공기 청정제로 가린 곰삭은 시트, 약 냄새. 저녁 후 연희와 수민이 리얼리티 TV 보며 물러날 때 위층으로 갔다. 아버지 침실 문 살짝 열렸다. 가볍게 두드렸다. 들어와 마스터 침실, 네이비와 크리스프 화이트였던 방이 병실 흉내. 침대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약병 탑, 아름다운 나무 바닥에 욕실문 근처 얼룩. 아버지가 노란 베개에 기대, 저녁 옷 그대로. 시트 언제 갈았어요? 그는 미소 지으려 했다. 연희가 바빴어. 바빠서 배첼러 봤나요? 하지마, 부드러운 목소리. 같이 없어, 나는 창 열었다. 먼지 춤추고 아버지 움찔. 다음 진료 언제예요? 화요일. 누가 데려가요? 침묵. 약 관리 누가 해요? 더 침묵. 약병 들었다. 2주 전 처방. 아직 가득. 진통제예요. 왜 안 드셨어요? 연희가 약에 취할 필요 없대. 자연 치유. 췌장암으로 죽는 건 연희 아줌마 아니에요. 그 말 블레이드처럼. 아버지 눈 감았다. 아니, 그렇지. 다음 1시간 방치 카탈로그. 욕실 몇 주 안 청소. 파자마 서랍에 2세트. 다 빨아야. 코너 미니 냉장고에 반빈 영양제와 크래커만. 나는 그날부터 매일 왔다. 약 관리, 시트 갈기, 식사 준비. 연희는 불평했다. 지은아, 과하다. 민호는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쇼핑 갔고 수미는 친구와 놀았다. 나는 아버지와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실수. 그는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겁쟁이였어. 나는 용서 안 했지만 들어줬다. 그게 내 상처였다. 침묵이 깨지는 소리. 아버지가 죽은 건 비 오는 수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그의 손 쥐고 있었다. 연희와 수미는 외출했다. 쇼핑 좀, 연희가 말했다. 민호는 괜찮아 보이네. 나는 혼자 그를 지켰다. 숨이 멎을 때 나는 속삭였다. 안녕히 가세요. 장례식은 토요일. 연희가 가장 비싼 관, 꽃, 신문 보고 선택.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그녀가 큰 소리로. 유산 정산되면 나아질 거야. 집만 해도 재산이야. 나는 아버지 동료, 골프 친구, 옛 이웃 불러. 연희가 그의 삶에서 배제한 사람들. 장례식장에서 연희가 입구에서 인사받고 수민이 관 옆에서 포즈. 기념 콜라주 위해 내 역겨운 시선의 설명. 나는 추도사했다. 연희가 원래 자신할 거라고 했지만 순간 너무 슬퍼서 양보. 나는 아버지에 대해 말했다. 자전거 가르쳐준 남자, 동화 읽어준 남자,
약해지기 전 사랑한 남자. 침묵의 해, 버림, 겁쟁이 언급 안 했다. 죽은 이는 때론 진실보다 나아. 집에서 연희와 수민이 네트워킹처럼 돌아다녔다. 다운사이징 기대해. 수민 부티크 열 거야. 유럽 크루즈 유산 쓰기 시작했다. 무덤 흙 아직 신선한데? 월요일 해가 밝았다. 박 변호사 10시 정확히. 연희가 거실 의자 배열, 그녀와 수민 앞, 수민 남자친구 민준 뒤, 나는 옆에, 보이지 않게? 시작할까요? 박 변호사 목 가다듬. 김민호 씨 유언장, 2018년 3월 15일, 연희 앞으로. 자산 분배, 아내 연희에게 퇴직금, 생명보험, 개인 소지품 포함 차, 보석, 가구 연희 만족. 딸 수민에게 투자 포트폴리오와 금고 내용, 수민 미소. 딸 지은에게 첫판 본체 컬렉션과 할아버지 시계 침묵. 박 변호사 다시 목 가다듬. 특정 유증 끝. 집은 연희 날카롭게. 유언장에 없어요. 불가능해. 다시 봐, 박 변호사 넘김. 집은 유산 아님. 뭐라고? 당연히 민호 집이야. 작년 5월 팔렸어요. 침묵 절대적. 복도 시계 똑딱. 누구한테? 수민 목소리 갈라짐. 박 변호사 나봄 김지은 씨 소유연이 얼굴 하얘. 붉어. 보라. 사기야. 조작했어. 병들었어. 진단 전 1년 완전 합법. 박 변호사 단호. 너 알았어. 연희 나 도름. 마스크 산산조각. 전부 알았어. 네. 계획하게 뒀어. 수민 일어나 떨림. 믿게 뒀어. 너희가 누구인지 보여줬어. 나가 연희 낫게? 내 집에서. 내 집. 착각이야. 나는 천천히 일어나 폴더 꺼냄. 내 집이고 2주 내 비워. 못해. 할 수 있어? 하고 있어? 2주 짐 싸 민준 말함. 불법이야. 아니야. 임시 머물게 한 끝 오후 법적 통지. 이 가족 위해 한 게 연희 시작. 18살 거리로 내쫓기. 아버지 더러운 채 죽게 쇼핑. 네, 내가 한 만큼 정확히 박 변호사 서둘러 나감. 유언장 질문 있으시면. 소송할게 연희 으르렁. 뭐로? 소유 안 한 집. 행운, 나는 문으로. 돌아봄. 그들 작아 보임. 집이 거부한 듯 2주 반복. 전화는 몇 시간 내 시작. 연희 조작 전술. 애원. 지은아, 가족이야, 죄책. 아버지 충격받을 거야, 귀협. 법원에서 파괴할게, 흥정. 6개월만 안 통하니 독설 보이스메일. 수민 울며 잔인하다고, 노숙될 거라고. 동생한테 어떻게 안 답하니 분노 문자. 괴물. 악마 민준도 문제 해결할 사람 알아 메시지. 변호사의 넘김. 3일째 번호 바꿈. 집은 비워지기 시작. 매일 저녁 지나며 창으로 봄 5일째 냉장고 렌탈 트럭에 실음. 7일째 연희 사무실의 피해자 복장. 회색불이 백화점 오도 5분 이 보안 전화에. 3분 좀 그녀 앉음. 눈물 짜려. 61살이야 18년 일 안 했어. 빈곤 선고야. 건강하고 똑똑해. 일은 죽음 아니야. 수민 불안증. 스트레스 못해. 집 주인한테 착하게 했어야. 자비심 어딨? 아버지. 아버지 죽었어. 장례 전 유산 개조 계획 진짜 눈물. 최고의 해줬어. 아니, 그이와 내 최고의 해 빼앗았어. 그녀 말 없이 나감. 10일째 놀람. 옆집 이 아줌마 전화. 이사 세일해 가보니 수민과 민준 잔디에. 할머니 도자기,
아버지 책, 도구, 가구. 내 것 아냐? 수민 흥정 중 소유 구할 법, 그녀 비웃음. 다른 일할 나한테 쇼퍼들에게. 도난 물품. 구매 시 환불. 2시간과 경찰 콜 후 해산. 그날 남은 물건 인벤토리. 300만 원 가치 훔치려 함. 14일째 새벽 8시 자물쇠공과 변호사, 집 비었음. 사람뿐 아니 모든 것, 등기구, 문손잡이, 콘센트 커버. 하지만 하나 남음. 서재 중앙바닥에 사진 앨범 더미. 연이 버리려던 것, 맨 위 열어보니 어머니 사진, 아기나, 무너지기 전 가족. 스티커 노트, 이 집 유일 무가치 물건, 빈 방 바닥 앉아 웃다 울음. 그들 모욕 의도, 감정 무가치 증명. 대신 원하던 선물 좀. 자물쇠공 바꿈. 변호사 상태 기록. 빈 방 걸으며 발소리 울림. 자유 느꼈음. 그들 들 수 있는 것, 못 들 것까지. 구리 파이프, 가전, 상처. 수천만 원 복구, 하지만 내거, 그들 가슴. 그날 밤 공기 매트리스에 누워 앨범 둘러쌈. 박목련 바람소리, 60년 지킴. 집 비그덕 정착, 나 환영. 새 폰 침묵. 더 이상 전화, 문자, 위협, 조작 없음. 축복된 침묵. 이겼지만 생존. 보이지 않던 소녀가 그들 모두 이김. 6개월 후, 일요일 오후 벨, 부엌 노란 페인트 칠중. 할머니 사랑한 색 도어벨 카메라로 그들 봄, 연희와 수민. 다른 사람 같음. 연희 머리 회색 뿌리. 디자이너 옷 대신 백화점 기본. 어깨 굽음. 수민 피곤한 젊은 여자. 패스트푸드 유니폼. 문 열지만 스크린 잠금. 지은아, 연희 목소리 쉰이 들어올 수 있을까? 아니, 그들 과거 유령. 복원 현관. 번성정원. 더 나은 집봄. 우리 수민 시작. 멈춤. 사과하고 싶어. 아무 말 안 함. 웬디스에서 일해. 말 고통스러움. 엄마 월마트. 민준 돈 떨어지니 갔어. 찾은 아파트. 아니야, 손짓. 왜 여기, 연희 턱 들음. 옛 자존심 그림자. 가족이야. 아니. 아버지. 아버지 죽었어. 당신 아내. 그녀 딸, 하지만 가족? 18살 거리로 내쫓지 않아. 임종에서 유산 판매 계획 안 세워. 집 아기로 벗기지 않아. 잘못했어, 연희 말 끌어냄. 모든 게. 알아. 용서 못해. 이미 했어. 나 위해, 너희 아냐. 용서가 화해 아니야? 잊기 아니야, 수민 울음. 젊어 보이는 진짜 눈물. 아무것도 없어. 일 있어? 서로 있어? 18살 나한테 준 그대로. 차이는 너희 성인 선택. 나는 아이 선택 없음. 제발 연희 속삭임. 제발 나는 오랜 꿈 괴물들 봤다. 잔인통에 강하게 만든 부정예로 안 될 사람 가르친. 아니. 와줘서 고마워 문 닫음. 창으로 낡은 토요타로 가는 그들 봄 라시안 메르세데스 꿈과 다름. 오래 앉아 떠남. 그날 저녁 식당 첫 디너 파티. 동료, 옆집 이 아줌마, 아버지 옛 친구 내 친구 된 웃고 이야기, 집에 마땅한 온기 채움. 여기 멋진 일 했어, 이 아줌마 손톡톡. 할머니 자랑스러울 거야, 모두가 후. 복원 서재 앉아 첫 한 본 읽음. 집 조용하지만 비지 않음. 가능성, 평화, 내 미래로 가득. 폰 울림. 미확인 문자. 지우려다 미리 보기. 수민이야. 그냥 말하고 싶어 딕지 않고 삭제. 일부 이야기는 에필로그 필요 없음. 문 닫히면 그대로.
그들 아마 자기 버전 말할 거야. 어떻게 배신자 딸이 독수리처럼 날아들었는지. 정당 유산 훔침. 무자비 거리 내쫓음. 그래. 진실은 변호 필요 없음. 그들 이야기에서 내가 악당이면 그래? 내 이야기 영웅. 내 이야기에서 버려진 보이지 않던 소녀가 복수 아닌 정의로 돌아옴. 파괴 아닌 회복, 상처 아닌 치유 자신과 집, 그녀 귀환 기다린 집 불 끄고 위층. 슬픔 무게 아래 삐그덕하던 계단의 확실한 발소리. 내일 부엌 마무리. 다음 주 정원. 조금씩 집 생명 불어넣음. 도시 어딘가 연희와 수민이 내가 오래 알던 배움. 스스로 생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기. 안전망 없이 사는 법. 아마 나 감사 안 할 거야. 괜찮아. 그들 위해 한 거 아니야. 상자에 39 모든 것 떠난 18살 소녀를 위해. 집으로 돌아온 길 찾은 모든 역경에도. 환영해 집에 나의 속삭임. 내 앞미래 약속처럼 펼쳐짐. 처음으로 진짜.